본 콘텐츠는 부천 문화도시 조성사업, 부천 문화재단 미디어사업부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얼마 전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열렸는데요. 최민식 배우가 출연한 영화 10편이 함께 상영되는 특별전도 있었죠. 개막식 무대에서 최민식 배우는 진행자가 이렇게 좋은 영화들에 출연할 수 있었던 비법이 있느냐고 묻자 비법이요? 없습니다. 딱 잘라 말씀하더군요. 그 답변에 대해 우리 가족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치열한 노력을 했느냐는 물음이 아닌 지름길 같은 비법을 묻는 후배에게 애둘러 한 수 가르쳐주기 위함은 아닐지, 어쩌면 삶의 비법이란 그 삶을 대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에 있다는 것은 아닌지 새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비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희망샘 마을 라디오 능소화입니다. 2023 능소화의 만나보고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올해는 한 개인을 초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야나 미래의 비전 있는 분야에 대한 개인의 이야기가 모여 보편적인 데이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또 부천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는 한 주민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부천 내동에 살고 있는 박정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어떤 일을 하시는가요? 저는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데요. 한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 30년이나. 네, 제 사업 한 지는 15년 정도 됐고요. 아, 디자인 회사도. 네. 그러면 어떤 종류의 작업을 하시는지. 네. 저는 원래는 디자인 전공자는 아니고요. 네네. 저는 국문학 전공자인데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됐는데, 하게 된 계기를 잠깐 말씀드려도 네네. 될까요? 네. 저 24살 때 네. 저는 원래 학원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친정 오빠가 디자인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엉겹결에 디자인 학원을 1년을 다니고 디자인을 하게 됐죠. 근데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네네. 뭐 회사에서도 대우도 안 해주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도 그래서 뭐 오빠가 뭐 사장님인데. 전혀 도움이 그런- 방패막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네. 오늘 지금 자격증 가진 걸로 제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전공이 아닌 것 때문에 자격증이라도 그럼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자격증 공부를 시작을 한 거죠. 저는 네네.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해서 우리 제품 보면 포장 디자인 있잖아요. 포장 박스. 네네. 그쪽 관련된 디자인을 하는데 주로 회사 로고, 제품 포장 디자인 이거가 주 업무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게요. 전혀 이제 관심이 없다가 느닷없이 시작을 했잖아요. 네. 네네. 근데 이제 30년 정도 그러니까 그 일을 하고 계셔요. 네. 그러면은 뭔가 이제 디자인에 어떤 임하는 그런 이제 정은님만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원칙이라든가 또 이런 게 있을 것도 같거든요. 네. 마음이 조금 약한 편이어서 네. 예를 들어 뭐 디자인을 좋은 거를 원하는데 돈이 없는 업체라든지 신생 뭐 젊은 신생 업체 젊은 친구들 이런 데는 거의 재능 기부식으로 많이 하고요. 그런 쪽으로 많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업체들이 나중에 이제 30년씩 하다 보니 30년 동안 제 고정 거래처가 되고 또 회사가 커가는 거 볼 때 기분 좋죠. 그러게요. 미리 이제 씨앗을 잘 또 어떻게 보면 뿌려 놓으니까. 의도한 건 아닌데. 네. 그러면은 이제 30년 정도 이제 일을 하셨으면은 뭔가 이제 정은님이 이제 했던 어떤 디자인 중에 작업 중에 뭔가 애정이 가는 애착이 가는 어떤 디자인도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제품이나 뭐 이런 거. 네. 있을까요? 그 운동하다 만난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네. 그 어렸을 때부터 사는 게 되게 힘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모아서 회사를 차렸어요. 차렸는데 로고도 없고 회사 이름만 그냥 떨렁 있는 상태였는데 저한테 조심스럽게 그걸 좀 그냥 해줄 수 있겠냐라고 물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몇 날 며칠 막 고민하고 찾아보고 관련 업종에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색깔도 찾아보고 이렇게 네네. 해서 해줬는데 그 친구가 지금 이제 꽤 큰 중견기업이 되었고 저를 볼 때마다 그 로고 덕분이다. 그러게요. 이름표를 문패를 잘 새겨서 잘 되고 있다 할 때 보람을 느끼고 뿌듯합니다. 네네 그러겠네요. 네. 근데 친구분이 또 이렇게 무료로 친구가 해줘서 또 사업까지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부럽기도 하고, 네, 보람이 느껴지겠는데, 근데 이제 친구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재능 기부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정은님만의 어떤 특별한 마인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주변에 아는 사람 다 해주다 보면 저는 굶어야 되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친구는 되게 어렵게 성장을 했는데 또 어렵게 사업을 시작을 해서 해주고도 싶었어요. 그래서 해줬는데 또 마침 자기 능력으로 잘 되고 있는 건데 제 덕분이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리고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만의 나름 세웠던 원칙 같은 거라면 아는 사람 일을 되도록이면 하지 말자 쪽이었어요. 이제 제가 패키지 디자인을 한다고 하니까 제조업체나 뭐 이런 쪽에 있는 친구들이나 아는 분들이 자기네 회사 일을 해달라 로고도 바꿔달라 하는데 가서 금액을 얘기하고 뭐 돈을 받고 아는 사람 일은 안 하고 싶더라고요. 아무리 더 신경 써서 잘해줘도 말이 나오기 쉽고 맞아요. 또 못해주면 못해줘서 불편하고 네. 그래서 그냥 아는 사람들이 부탁을 할 때는 제가 해줄 수 있는 상황이나 시간이 되면 재능 기부를 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협약을 맺죠. 나중에 잘 되면 매번 나를 만날 때 밥을 사라든가. 네네. 참 좋네요. 그리고요,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액자에서 전시하고,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이제 끝이에요. 근데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그게 뭔가 이렇게 구현이 되고 또 이렇게 일상에서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제품으로까지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성취감이 더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다른 것 같아요.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네. 저희는 말 그대로 상업적인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라 제가 저희 디자이너들한테 네. 직장 생활 할 때부터 늘 부르짖었던 게 작품 활동은 너네 집에 가서 하고 여기서는 최대한 잘 팔릴 수 있는 작업을 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너 좋아하는 색깔로 네네. 디자인을 칠해 놓으면 그게 그 제품에 안 어울리는데 팔리겠냐. 그러니까 작품 활동할 것 같으면 회사 때려치고 집으로 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취감이라기보다는 좀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뭐 이렇게 그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 갔는데 저희는 알아요. 디자인을 보면 저 디자인이 누구 건지를 알거든요. 디자이너들끼리는. 네네네. 그래서 막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다. 왜 저기 저 색을 썼을까 막 그런 것도 합니다. 네네. 근데요,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또 전공도 안 하셨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 업종에서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네, 남다른 어떤 노력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자격증 준비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굉장히 또 궁금하네요. 저는 처음에 그 디자인 학원을 1년 다닐 때 나름 되게 자신이 있었어요. 디자인 하기 전에 그림을 그리기도 했었고 그래서 나름 감각이 있다고 스스로 자부를 하고 일을 했는데 네. 디자인 전공자들이 저를 되게 무시하는 거죠. 디자인 전공을 안 한 사람이 색채를 뭘 아냐, 구도를 어떻게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면 너네 학교 다닐 때 뭐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제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거죠. 그때 가서 또 다시 대학을 다닐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 저는 그러면 자격증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자격증 공부를 해서 제가 따면 그 친구들도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말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20대 때부터 자격증이 열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색채 전문가라고 우리가 말하는 컬러리스트, 어떤 제품에 어떤 색을 써야 사람들 눈길을 끌고 우리가 왜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은 따뜻한 색, 빨간색을 보면 맞아요. 식욕이 땡긴다. 네네. 뭐 청색을 쓰면 입맛을 떨어지게 한다 하는 것처럼
디자인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품에 이거를 썼을 때 잘 팔리겠다. 소비자들이 보면 혹하겠다. 뭐 이런 거. 그렇죠. 뭔가 조금 더 세련돼 보이는 색도 있고 네. 뭔가 네. 그래서 약간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가 제품은 사실은 되게 별 볼 일 없는데 포장이 너무 고급지고 화려해서 속은 기분, 과대 포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도 느끼죠. 네. 그러니까 업체에서 작년하고 똑같은 제품을 내놓으면서 아. 뉴라고 넣어달라고 네네네. 하거든요. 새 제품이라고. 아. 그럼 저희가 작년 거 그 데이터 확인해 보면 기능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디자인은 완전히 탈바꿈을 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새 제품으로 네. 박스가리. 박스 디자인 가리 합니다. 전문 용어를. 그러게요. 아니 이제 박스가리를 얼마 전에 소금 때문에 박스가리 한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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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희도 이제 가끔씩 이제 그런 거 느낄 때가 있는데 그쵸. 그 이제 디자인 맡기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거 요구를 하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죠. 네네. 근데 저희도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제품을 가져와서 10만 원짜리처럼 보이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러면 참 난감하기는 한데 저희는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10,000원짜리를 3,000원짜리처럼 보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0,000원짜리를 10만 원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주 피나는 노력을. 창의성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그 컬러리스트 자격증하고 그다음에 또 그래픽 운용 그래픽. 기능사. 네, 제가 조금 찾아봤더니 굉장히 뭐 실기까지 네.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난이도 있는 또 자격증이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뭐 저희 디자이너들은 의외로 뭐 한글, 엑셀 이런 거 잘 못합니다. 못해요. 네. 저희는 뭐 일러스트, 포토샵, 네네. 인디자인 아. 이런 걸 가지고 인디자인 같은 경우는 앉은 자리에서 잡지 한 권을 만들기도 하고 아. 일러스트나 포토샵을 이용해서 이제 제품 디자인을 하고 캐릭터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흔히들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잘 못 써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제 나름대로 단축키 사용해서 되게 잘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전공자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4년 동안 한 거 뭐 1년 학원 다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자격증을 단방에 땄죠. 잘난 척. 그러게 열심히 또 하니까 또 그렇게 또 빨리 땄겠죠. 네, 기를 쓰고 땄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림을 또 그리니까 뭔가 이렇게 일러스트, 포토샵 또 요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일러스트는 뭔지, 포토샵은 뭔지 프로그래밍이 다른가요? 네. 아,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뭐 한글, 엑셀 그런 뭐 것처럼 이런 것처럼 프로그램 자체가 일러스트 프로그램이 있고 네, 포토샵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있고 아. 인디자인 프로그램이 있고 네, 그러면은 만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만약에 일러스트하고 포토샵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를 먼저 하면 좋은가요? 일러스트를 먼저 합니다. 아, 일러스트. 원래가 일러스트를 먼저 하고 그냥 취미로 사진에 내 얼굴을 보정하고 예뻐 보정하고. 보이게 하고 싶다 네네. 정도로 끝낼 것 같으면 포토샵을 하지만 내가 이 프로그램을 작업을. 배워서 어떤 밥벌이나 혹은 뭐 부업거리나 일자리를 원한다면 일러스트를 먼저 배우고 그 내일 배움 카드로도 배울 수 돼요? 있습니다. 네네. 일러스트 배우고 포토샵 배우면 대부분 처음에는 명암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명암 디자인부터. 네. 그러다 전단지하고 전단지하다 책자하고 책자하다 박스하고 네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일러스트 그 프로그래밍에 이제 자기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가서 그거 선 따라서 이렇게 네. 만들기도 하나요? 네. 그럼 더 쉽나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는 네. 그 일러스트 제품 프로그램 나오기 전에는 손으로 그렸던 수작업했던 사람들이고요. 이제 학원에서 일러스트하고 포토샵을 배우고 나서는 이제 컴퓨터를 컴퓨터로. 통해서 네. 했던 거죠.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대체적으로 등이 굽고 살이 찌는 이유가 하루 종일 앉아서 손목만 움직입니다. 까딱까딱하니까. 네, 뭐 이렇게 뭐 타이핑도 안 합니다. 네, 네. 디자이너들은 마우스만 움직이기 가지고. 때문에 목이 다 거북목이고 뒤에서 보면 이렇게 둥굽니다. 아니 그러면 저는 이제 작업을 뭔가 더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수작업을 거쳐서 컴퓨터 작업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니요. 이제 저희처럼 오래 했던 사람들은 그냥 컴퓨터에서 바로 하고요. 예를 들어 진행자님처럼 그림을 그리시는 네네. 분이 내가 그린 그림을 컴퓨터로 옮기고 싶다. 그럴 때는 일러스트에 스캔을 받아놓고 따라 그리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연필을 거기 우리 프로그램에 네. 연필도 있고 있는 거. 펜촉도 있고 아. 그걸로 저희가 원래 디자이너들이 신입이 들어오면 일주일은 하루 종일 그 펜으로 따는 것만 시킵니다. 아, 맞아요. 그 펜으로 따는 것도 예. 반듯하게 마음처럼 안 돼요. 그러니까 곡선도 있고 네네. 직선도 있고 하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손이 거칠어지거든요. 디자이너들도. 근데 우리가 대충 하면은 그 기계적으로 제대로 원을 이렇게 그려주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안 나옵니다. 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이제 자격증, 디자인 관련 자격증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또 있다고 제가 네, 사전에 또 들었는데 네. 어떤 자격증이 또 있나요? 자격증이 제가 하도 많아서 그러게요. 근데 주로 지금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는 그래픽 관련된 그 업무 자격증하고 그리고 저희 디자인 쪽이 여름에 한가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한가해서 따놓은 게 이제 사회복지사. 아, 사회복지사를 땄는데 사회복지사를 해볼 만한 시간적 여유도 안 되고 본업이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 옆에 붙어 있는 다른 자격증들을 제가 인터넷을 다 뒤져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천 여성의 전화에서 성폭력 이수도 했고 광명 여성의 전화에서 가정폭력 이수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발달장애인들은 사실은 필요한 자격증이 그 성교육 강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짬짬이 본업 외에 발달장애인들 성교육 성교육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자격증을 또 이제 이런저런 자격증도 이렇게 사이에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서 정말 이거는 기존의 어떤 업무랑 맥락이 조금 안 맞는다. 이건 좀 특별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여쭤보려고 이제 했었는데 사회복지사 얘기가 이제 나왔고 그 장애인들 발달 장애인들 또 성교육을 이제 교육을 하면서도 일부 또 장애인 분들에게 패브릭 아트 이제 네, 그 과정을 또 이렇게 지도해주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비장애인들은 잘못 들으면 성교육 강의를 한다 그러면 제 주변의 사람들도 네가 뭐 한다고 성교육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우스개 농담도 하는데 네. 그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막 거창한 어떤 성교육이 아니라 청결, 뭐 내 몸을 지키는 방법, 낯선 사람이 뭐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가자 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대처 행동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패브릭 아트를 거기에 끼워 넣게 된 이유는 장애인분들 중에 노인 장애인 분들이 계세요. 여성분들 중에. 네. 근데 우리나라 그 장애인 이 복지가 성인이나 젊은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되게 많은 반면 노인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어요. 네. 비장애인들은 노인 대학도 있고 뭐 노인정도 있고 이러는 거에 반해서 네. 장애인 분들은 그냥 집에만 계세요. 그렇죠, 몸도 그렇죠. 불편한 데다가 네. 뭐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분들이 시설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이 그 자기 몸을 청결하게 하거나 이런 거를 좀 잘 못하셔서 기관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기를 성교육 강의를 좀 해달라. 근데 저분들이 성교육이라고 말하면 거부 반응을 보일 거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이제 손은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분들이라 네. 그럼 제가 또 했던 게 그림이기도 하고 디자인을 했으니까 그림을 그려볼까요? 해서 그냥 우리가 하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작품 활동이 아닌 실생활에 쓸 수 있는 패브릭 아트 뭐 옷에다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신발에다 그리기도 하고 가방이나 손수건에도 그리고 그걸로 들어갔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작품을 해서 막 전시한다고 벽면에다 여기저기 막 걸어놓으시고. 그렇죠. 그 장애인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이제 이 일반 비장애인들하고 비교를 해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사회에서 어떤 시선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제 스스로 이렇게 또 배워서 작품을 만들고 뭔가 자기네들 보기에도 또 멋지고 하니까 이런 거를 해냈구나 또 뿌듯할 것 같고 뭔가 이제 어떤 전시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 기관 쪽에서 연말에 전시까지 맡아달라고 해서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패브릭 네. 아트는 일반 그림처럼 밑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않고 바로 스케치가 없고 그냥 물감을 찍어서 붓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기 뭐 이렇게 어떤 느낌 가는 대로 하면 느낌 되는 가는 대로는 아니고 아니고 기법은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리고 가르쳐주고 예, 뭐 그라데이션 넣는 방법 네네네. 뭐 우리가 이제 주로
그 연세 드신 분들이라 꽃을 그리는데 네. 꽃을 관찰하게 하죠. 개망초 꽃은 이렇게 생겼고 나팔꽃은 이렇게 생겼고 진달래는 어떻게 생겼고 잎사귀가 먼저 나오는 꽃이냐 아니냐도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꽃 이름도 외우게 되고 그렇죠. 지나가다 저거 개망초 꽃이다. 저 조팝이다 이러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일상에 조금 더 진하게 관심을 갖게 되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조팝도 뭐 흰색인데 그리고 싶은 색깔로 그리세요라고 했을 때 조팝이 흰색인 건 알고 있지만 그 고정관념 버리고 어떤 분은 그렇죠. 주황색으로 그리고 네네. 어떤 분은 보라색으로 그리고 네. 내 마음에 내키는 색으로. 네, 그래서 그러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조팝을 그렇죠. 만들어내는 거죠. 뭔가 그러면서 어떤 안에 이렇게 그냥 분출하지 못한 어떤 욕망을 네. 이렇게 표출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해소가 될 것 같아요. 2시간 뭔가가. 수업하는데 거의 2시간 반을 한 번도 안 쉬고 계속합니다. 2시간 반을. 네. 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번 몰입을 하면 그렇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네. 하네요. 그러면은 일반인하고 약간 비교를 해서 그런 어떤 몰입도가 더 높은가요? 실제로? 그거는 아닌데. 아닌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편견, 뭐 장애인은 거칠다, 장애인은 함부로 도전적인 행동을 한다, 장애인은 참을성이 없다. 근데 그건 다 틀린 말이고요. 아, 실제로. 네, 실제로는 이제 뭐 개개인의 특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의외로 그림 그릴 때 보면 오랫동안 좋아합니다. 저 같아도 그림을 워낙에 또 좋아하니까 또 이렇게 친절하게 선생님이 예쁜 이렇게 작품이 되는 어떤 그림을 가르쳐 주면 정말 또 열심히 또 몰두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제가 또 들어보니까 자격증은 일단 이제 아니지만 뭔가 꾸준하게 또 열심히 해오신 어떤 작업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작업이죠? 제가 손으로 하는 거를 네. 뭐든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하루 종일 집에서 안 나오고 겉보기에는 밖으로 막 싸돌아다닐 것처럼 생겼다고 하는데 안 돌아다니고 한 달 내내 집에만 있으라고 해도 있을 정도로 손으로 뭔가 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네. 그중에 서각을 거의 한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30년째 서각. 네. 와. 그러니까 글씨나 그림을 또 나무나 또 어떤 뭐 나무에다 파는 겁니다. 네, 동물의 어떤 새기는 거 그런 걸 서각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30년 동안 할 때는 뭔가 또 남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매력이 제가 뭔가요? 처음에는 박공예를 시작을 했어요. 어디 그 시절에 문화센터 비슷한 데 가서 우리 그 시골에 박 있잖아요. 네네. 박에다가 그 뭐 이렇게 그렇죠. 김홍도의 뭐 파가지고, 풍속화 그런 거를 그런 거. 제가 이렇게 뭐 인두로 지지기도 하고 파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걸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박이 너무 얇고 잘 부러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고 걸어놓으니까 힘이 너무 센 거 아니에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온 벽에 어. 이렇게 둥근둥근에만 다 있으니까 무슨 뭔가 조금 어지럽고 산만한 그런 예, 느낌. 약간 뭐 엉덩이만 쭈르륵 있는 느낌도 나. 그래서 박공예를 너무 하다가. 재밌어 하다가 좀 더 센 거를 해보고 싶다. 아. 정말 기운이 넘쳐서. 그래서 나무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서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죠. 처음에는 그냥 혼자서 책 보고 하다가 나중에는 서각하는 곳에 가서 정식으로 배우고 그래서 아는 분들 간판도 많이 파주고 충주에 있는 미술관 간판도 제가 직접 파주기도 하고. 그런 약간 좀 미술관에 걸릴 정도면은 약간 작품이 좀 커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제가 10년 전에 정말 거금 주고 사놓은 비싼 나무였는데 그분이 부탁을 해서 10년 전 나무값만 받고 파줬습니다. 그랬군요. 보통 이렇게 서예를 하시다가 또 서각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또 많이. 맞아요. 네. 저도 서예부터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러면은 그 정도 이제 이렇게 서각을 또 하셨으면은 모아둔 작품이 또 많을 것 같거든요. 아니요, 별로 없습니다. 다 주변에 다 줘버리고 어머. 저희 집이 좀 좁은 관계로 그래요. 보통 이렇게 모아서 나중에 이렇게 전시도 하고 또 이런 욕심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다 나눠줄 수가 있어요? 뭐 지인들이 전시할 때 다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팔리면 안 된다고. 네. 그러면은 자기한테 맞는 나무가 특별히 어떻게 찾아가는 게 있나요? 저는 향나무하고 캄포라는 나무가 되게 좋은데요. 그 향나무나 캄포는 칼을 갖다 대면 그 나무 자체 내에서 나오는 그 향이 있어요. 향을 내뿜는다고 하거든요. 정말 온 집안에 그 향을
나무 냄새 정말 좋게 해요. 어떤 그 비싼 향수보다 더 좋은 자연 아. 그대로. 야, 그래서 저는 향나무나 캄포나무가 좋습니다. 그 나무가 그 어떤 사람들은 느티나무를 좋아하고 은행나무를 좋아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각자의 어떤 느낌대로 좋아하는 나무도 이렇게 다르네. 근데 듣자니까 뭔가 이렇게 향나무로 만든 어떤 문패를 네. 또 지인들한테 많이 또 나눠줬다고 또 하는데 그 나무에다가 이름을 새길 때 지인들 이름을 새길 때 어떤 마음을 이렇게 먹으면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 문패는 우리가 시골에는 문패가 있었거든요. 네, 뭐 있었죠. 그 군에서 한꺼번에 해준 문패도 있었고 자기네가 직접 뭐 집을 새로 지어서 한 것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아파트 살고 도시 살면 문패를 사실은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개인정보 때문에도 밖에다 걸지 않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근데 제가 팔에 힘이 있을 때 그리고 조각도를 쥐고 있을 때 진짜 해주고 싶어서 100명을 선정을 해서 제 나름대로 100명을 선정을 해서 100분한테 향나무를 이제 향나무 네. 문패를 그렇게 새겨서 와 대단. 그래서 이제 여자 이름이 왼쪽, 남자 이름이 오른쪽 이렇게 가게 새겨서 그렇게 100개를 선물을 했습니다. 근데 와 박수 좀 쳐야 되겠어요. 박수. 그분들 집에 가 보면 다들 집 안에다가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와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스케일이 정말 보통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작품 중에 또 친구분한테 반야심경 그 선물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네. 그 내용 좀 들려주세요. 그 애끼던 동생이 네. 시집을 늦게까지 안 갔는지 못 갔는지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동생이 저만 보면 언니가 반야심경을 파주면 내가 시집을 갈 수 있을 것 같다. 자꾸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천주교 신자거든요. 네네. 뭐 종교에 따라서 작품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잘 모르는 내용이기도 하고 한자기도 하고 네네. 그러는데 한번 해보고 싶은 작품이긴 했어요. 그런데 그거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앞으로 반야심경을 파는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걸 받고 그 친구가 시집을 가서 아직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반야심경은 조금 전에 이제 한자 얘기했고 네. 그게 글자가 260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 작품이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넘게 걸렸는데 정말 하루도 안 쉬고 조금씩 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글자를 조그만 글자를 파는 거는 서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칼날 조금만 옆으로 빗나가면 획이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정말 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온 정신을 집중을 해야 되겠네요. 세상에. 지방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서 허구한 날 항의가 들어왔어요? 네, 맨날 공사 중이냐고. 야 그렇구나. 또 그런 점이 있네요. 집에서 작품 하기가. 네, 그래서 작업실을 얻어야 이제 되겠네요. 작업실도 따로 놔보기도 했는데 저는 집에서 그 소파 앞에 앉아서 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또 듣자니까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한 100대 명산을 또 올랐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부끄럽습니다. 네, 이제 지금은 안 갑니다. 네,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것도 이제 1시간은 사실은 걸릴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이제 3가지만 제가 이제 한번 질문지를 만들어 봤어요. 가장 힘들었던 산? 지리산. 지리산. 왜요? 지리산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리산을 정상적인 지리산을 간 게 아니고 지리산. 없는 길을 다니는 팀을 잘못 따라갔습니다. 모르고. 그래서 거기는 없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걸리면 당연히 벌금 1인당 10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데 인천 홈플러스 앞에서 네. 새벽에 타고 갔는데 저희를 버리고 갔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정말 거기서 제가 이 발자국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안 나가는 경험을 해서 그래서 이제 친구 보고 먼저 가라고 너래도 가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둘이 길을 쓰고 기어가다시피 해서 갔더니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앉아서 밥 먹고 있더라고요. 그게 다시는 안 몇 따라-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 새벽에 가서 일행을 그 일행을 찾기까지 찾기까지. 한 2시간은 걸렸죠. 저희가 이제 뒤쳐져 있어서.
근데 이제 새벽이라 그렇게 안 보였던 거예요? 아니요, 안 보인 게 아니고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아, 그때가 언제였는데 계절적으로? 가을? 늦가을. 가을. 네. 네네. 그래서 지리산은 지리산 싫어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가장 많이 찾은 산, 소백산. 소백산 이유가 있을까요? 소백산 제가 그 제 모든 비밀번호가 1439입니다. 음. 소백산이 1439m거든요. 아, 그래서 소백산은 가면 대부분의 산 정상이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산을 그림을 그릴 때도 이렇게 뾰족하게 그리잖아요. 위가 좁게. 네, 근데- 그렇죠. 네. 볼록. 근데 소백산은 가면 정상이 넓은 평지입니다. 아, 저는 이제 소백산을 딱 한 번 갔는데 가면서 이제 군데군데 다른 산들은 전경이 보이잖아요. 다른 어떤 산이나 뭐 동네나 이런 모습들이 조금은 보이잖아요. 근데 소백산 저희가 갔던 코스는 오로지 숲으로만 해가지고 마지막에 정상 갔을 때 딱 짠 하고 이제 그 어떤 배경이 보여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은 힘들었긴 하거든요. 아, 근데 정은님은 가장 많이 찾은 산이고, 네. 해마다 봄이면 무조건 가야 될 것 철쭉 같은. 때문에 아니요. 그냥 철쭉이든 아니든 그냥 그 1년에 산이 한 번은 갔다 와야 될 부르니까? 것 같은. 아, 네. 산이 거기 있으니까. 묘한 기운 같은. 아, 느끼는구나. 뭔가 궁합이 맞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이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죽으면 거기다 몰래 살짝 뿌려달라고 했더니 그 얘기는 안 돼요. 한 번 따라가고 나서 욕 나올 것 같다고 그냥 알아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백산 포기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등산을 그렇게 많이 하고 또 좋은 산들을 많이 이렇게 다니실 때 뭔가 그 산을 찾기 전이나 찾은 다음에 어떤 나만의 어떤 방법으로 그 산의 어떤 기억을 하는 어떤 뭔가가 또 작업이 또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뭔가 목표가 정해지면 길을 쓰고 하는 타입이라서 백대 이제 명산. 친구랑 백대 명산 하자. 그래서 네. 5년 4개월 걸려서 백대 명산을 딱 하고 산에 안 갑니다. 당분간은 야 5년밖에 안 걸렸으면 정말 인천 계양산을 저희가 1년에 50번 가기 막 이런 것도 했습니다. 계양산을 그럼 가장 많이 간 산이 계양산이네. 계양산은 가까우니까 가장 많이 간 거고요. 그러기도 하고 계양산이 백대 명산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안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은님을 보니까 조금은 이제 평범하게 살아가는 분은 아닌 것 같고 일반 주부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러거든요. 저는 약간은 이제 그 일에서 사람이 이제 10가지의 에너지가 있다 치면은 저는 한 이 정도에 머문 사람인데 정은님은 10을 빵빵히 다 이렇게 채워서 사는 분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다른 어떤 삶의 철학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거는 성격 때문인 것 같아요. 약간 한가하고 뭐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성격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서예를 배울 때도 급한 성격을 죽이기 위해서 배운 게 서예였는데 한일자를 1분 걸려 쓰라는 거 1초 만에 써서 얻어맞기도 하고 근데 그게 나이 먹어도 안 고쳐져서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일이 없어서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서 한가한 거는 괜찮습니다. 그냥 덜 먹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뭔가 내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조바심이 나서 그래서 뭔가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타입인 것 같고 제가 정은님의 삶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또 색깔로 치면 이제 무지개색 어떤 현란한 무지개색이 아닐까 이제 그런 좀 강렬하면서도 다채로운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이런 분이 계시면 뭔가 이제 가만히 있어도 배우게 되고 또 따라하는 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말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많이 이제 끼치는 그런 분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 이런 분을 저희 이제 마을 라디오 청취하시는 분들한테 소개를 할 수 있어서 참 이제 좋았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고 그러면 오늘 마을 라디오 마지막으로 참여 소감 들어볼게요. 지금껏 살면서 학교 다닐 때 방송반 그것 말고는 작년에 저거 했네요. 그 발달 장애인들 성교육 부천시에서 하는 거 영상으로 찍은 거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얼굴도 안 보이고 목소리만 나가는
녹음은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끔 제 목소리 제가 들으면 약간 기분이 나쁘던데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지 않으셨기를. 아니에요. 그냥 옆에서 들으니까 저절로 약간은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은 목소리입니다. 아니, 그러고 네. 자격증은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도 얘기하지만 1년에 한 개씩만 따놔도 우리 나이가 되면 얼마나 많겠냐, 그것처럼 관련된 자격증을 아이들 부담돼요. 1년에 한 개씩이라뇨. 1년에 한 개 충분하죠. 다 정웅님 같은 어떤 에너지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그렇죠. 하고 있는 일에 관련된 자격증을 따시면 자세가 달라질 거라는 거 네네, 좋은 말씀드리고 말씀입니다. 싶어요. 오늘 아무튼 반가웠고 마을 라디오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베니스터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두가 넘을 수 없는 마의 벽이라 불가능하다고 믿었지만 그것에 도전에 성공한 사람을 보면서 덩달아 불가능의 벽을 뛰어넘게 되는 이들이 많아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이웃들을 보면서 도전해보고 싶어지는 이 느낌도 비슷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쫓아가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타인의 열정을 벤치마킹하면서 단계적으로 변화해가는 삶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희망샘 마을 라디오 능소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